대법원장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에는 한 장짜리 불출석 의견서가 제출됐는데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입니다.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한다고 합니다.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게 묻습니다. 입법부는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 행위 아닙니까? 얼토당토하는 궤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 출석해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입법부도 입법부의 일을 하는 거라는 민주당, 동행 명령장 발부 가능성까지 꺼내든 상황인데요. 원장님, 법사위 청문회 불출석하시는 이유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불출석 의견서 제출 후 또다시 묵묵부답을 이어가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열릴 내일 법사위는 또 다른 도화선이 될 전망입니다. 내일이 벌써 9월 30일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열기로 한 청문회 날짜가 다가왔는데 박지영 의원님,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안 나오더라도 일부 증인들과 함께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라는 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면은 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 청문회라는 걸 알 겁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에 관해서 입법부가 어떤 그 지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또 반론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률과 헌법의 전문가이시니까 법적 절차에 맞춰서 제기를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다라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정도의 사안 자체가 묻혀버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사법부의 과잉 개입 의혹. 두 번째는 지기현 판사 의혹입니다. 지기현 판사는 왜 윤석열이 구속 날짜를 갑자기 날짜에서 시간으로 계산했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 세 가지가 완전 묻혀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제가 조희대 대법관이라면 떳떳하다면 나올 것 같아요. 나와서 논쟁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삼권 분립의 또 다른 하나의 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고하게 자신만의 성을 쌓고 폐쇄적으로 숨어 있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삼권 분립의 한 기관의 수장이 아닙니다.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삼권 분립의 저는 수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지기현 판사조차도 나오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기현 판사는 현재 특검에 의해 가지고 수사 대상입니다. 그 정도면은 국회 법사위에서 충분히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판사는 나오는 게 옳다. 물론 구속 취소 과정도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으니까요. 당분간 입법부, 사법부 좀 갈등 국면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정국이다라는 건데 이게 언제 안개가 걷히겠습니까? 저는 글쎄요. 당분간 쉽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정말 이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불러서 오라가라 하는 것. 물론 지금 대선에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꺼풀을 벗겨보면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기현 판사도 저 사람 갖고는 안 된다. 저 판사를 맡겨두면 위험하다. 판결이 뒤바뀔 수가 있다라고 해서 특별 전담 재판부까지 지금 거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을 그냥 두면은 이거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거 도로하는 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결국은 사람이 싫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싫어서 제도를 바꾼다.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의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초유의 일이 거의 매일 일상화가 되는 그야말로 뉴노멀이 우리 전국에 깔려 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아마 상식 있는 중도층 인사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를 잘못했길래 청문회에 나오려고 그러나 처음에는 너무 빨리 진행을 해서 저게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빨리 진행될 것 같다. 그래서 나를 이 짐에서 벗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가 않죠. 5월 1일 날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공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저렇게 대법원장의 초유의 청문회를 연다. 글쎄요, 저는 중도에 계신 또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점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그 모습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론의 향배가 이 사법 파동 이것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등을 돌리고 좀 심하다 그럴 경우에는 글쎄요 조희대 대법관 옷을 벗기는 일 그렇게 쉽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청문회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조기현 의원님. 국회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국민을 대신해서 부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사례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얼마든지 부를 수 있죠. 왜 안 된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청문회는 주요 안건,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열 수 있고요. 증인 채택할 수 있고 참고인 채택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법원 늘 출석합니다. 법원 행정처장 출석해서 국회의원들의 물음에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법행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한다는 건데 법원 행정처장 역시 이 대법관으로서 사법부 전체 입장을 대변해서 국회에서 답변합니다. 대법원장은 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12월 3일부터 6월 3일 대선 있기까지는 국가적 비상사태였습니다. 46년 만에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법원이 초유의 일을 두 가지를 벌인 겁니다. 지기현 재판부는 구속 취소 결정,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구속 기한을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누가 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기 위해서 법리를 구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에 따른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절차, 우리 사법행정 역사상에 대법원 파기환송 절차를 이렇게 급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그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닌지,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돼서 대선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답변을 하셨으면 됩니다. 답변 안 하시니까 그러면 한번 국회에 출석하셔서 국회의원이 묻는 말에 반박할 일 있으면 반박함으로써 민주당의 지금 주장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본인의 어떤 논거를 확인하시면 될 일인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절대 국회에도 나오면 안 된다? 상권분립의 원칙에 그런 게 어디 있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한 학회 행사에서요. 계엄 사건 시대적 역사적 중요성 잘 안다. 그래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는 방향을 마련하고 실시 중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여당의 압박이 좀 거세지니까 법원이 좀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스스로 해결책을 내놓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그게 이제 여당이 말하는 게 절대선이라면 바람직한 건 그겠죠. 그렇지만 재판은 제가 볼 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유무죄가 정해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어떤 진술과 증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될 일이지 여당이 압박한다고 해서 그게 빨라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적절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저는 뭐 금할 수 없고요. 저는 자꾸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견제한다고 하시는데요.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려고 탄핵과 특검을 운운했었고요. 심지어 면박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를 아예 바꿔치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누군가 제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갑자기 재판부를 바꾼다고 했을 때 제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개별 정치, 개별 재판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고요. 그리고 저는 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 공표죄 관련해서 이게 너무 빠르다, 이례적이다 했다면 5월 1일 날 입장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계속 반대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말까지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르니까 그거는 뭔가 음모론이 있다, 뭔가 짬짬이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 이 청문회가 왜 있습니까? 원래 서영교 의원께서 진짜 턱도 없는 얘기 가지고 유튜브에서 한 말 믿거나 말거나 그 식을 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제보자가 있다고 하는데 제보자는 나서지도 않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의혹 제기를 한 음모론을 제기한 사람이 법사위원으로 떡하니 있는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청문을 한다고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일방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해명,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했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마지막 기회. 그럼 탄핵 카드를 좀 만지작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이 분석하는데 그렇게 봐야 됩니까? 뭐 아직 그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나오라는 거죠. 나오라는 건데요. 우리 김기영 대변인 이야기하시는 거를 청문회 나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은 이재명 그 후보 그 당시에 파기환송심 일찍 결정나서 무죄 나왔을 수도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따져 물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서영교 의원 등이 제기했던 사자회동설 그거 근거 없습니다. 이러이러고 그때 저는 어디에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 입이 없습니까? 아니면 본인 입으로 말 못하는 특권층입니까? 하늘에 계시는 신성가족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오셔서 논리를 깨부시고 진압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천대엽 지금 행정처장이 학회에 가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하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하셔야죠. 그러면은 더 설득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뭐 민주당 편을 든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는 본연의 임무를 하는 거라면은 사법부도 본연의 임무를 하시라. 그리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라.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흐름이다, 대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청원,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데 동의 기간이 10월 23일까지인데 지금 벌써 1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보면 10만 635명이네요. 오후 5시 기준입니다. 10만 명이 넘으면 이제 소관 상임위에서 회부해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아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9월 23일 시작한 청원인데 벌써 10만 명이 넘어서 국민적으로는 뜨거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거 짧게 좀 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요. 지난 주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면직 수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에 관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저는 치즈 법령 또 표적 법령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치즈 법령입니까? 너무나 구멍, 허점이 많습니다. 역시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방송통신위원장답습니다. 네, 와인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와인과 치즈 이야기로 끝맺으면 됐습니다. 김동훈 의원님.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현직은 방통위원장이니까요. 지금 헌법 소원을 하겠다라고 오늘도 기자회견에서 주장했거든요. 네. 네. 헌법 소원은 저는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 사형장 또 나를 거세를 한다 뭐 이런 표현 이런 예.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고 이제 곧 물러나게 될 텐데요. 헌법 소원을 비롯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모두 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글쎄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의 별명이 민주당 측에서 빵진숙이라고 별명을 붙여줬던데 그게 참 지금 여의도 정치의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어떤 인격 모독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기현 의원님.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원래 저 자리가 맞습니다. 정치인 이진숙의 모습을 보이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송 장악을 위해서 특명을 하다란 거고 그래서 가자마자 KBS 이사, MBC 이사 임명했습니다. 여권 중심으로 방통위를 개편해서 이사진, 사장 바꾸겠다는 의도 아니었습니까?
그거 사실상 실패하고 탄핵 소추 기각된 후에 복귀해서는 완전히 정치 행보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습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법은 이진숙 위원장의 어떤 그 사직을 위한 법이다? 예. 아니죠. 저만 합직 뺀 게 아니라요.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미디어 전체 종사자 관련자를 따지면 방송미디어의 어떤 독립성, 중립성을 해치는 그냥 본인이 하나의 조그만 점일 뿐입니다. 본인에 대한 과대망상을 이걸 걷고 한번 정치를 통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말이 맞는지 국민의 선택을 한번 받아보시면 될 일입니다. 그 재임 중에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진짜 정치인 행보를 걷게 되는 것 아닌가 국민들도 지켜볼 것 같습니다. 물론 스스로 너무 몸값을 높이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조기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적인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헌법소원 이야기 그리고 내일 있을 법사위 청문회 이야기는요. 또 내일 계속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